무직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40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에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5명 찔러서 죽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요. 실제로 뭐 우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불이 나는데 어디 가서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식도 가지고 그렇게 5명을, 물론 이제 사망하신 분들 보면 12살 어린아이도 있었고 30대, 60대 여성분들 또 노약자들,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골라서 찔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예. 또 흉악범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신 이상의 조금 무게를 아직은 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예. 실제적으로 뭐 임금체벌이란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신문 상태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좀 그런 데 대한 심중. 또 한편으로는 일부러 그런 것을 심신미약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술책을 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저 진술을 현재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 아비규환의 공포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현장의 목격자를 저희가 조금 전에 어렵사리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불났나? 싶어서 제가 베란다로 혼자 나가봤는데 2층, 3층 사이였는데 두 개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며칠 전인 저희 오빠가 새벽에 담배 피러 밖에 나갔었는데 층사냐면서 저희 오빠한테 시비를 걸었대요. 경비 아저씨 말로도 뭐 그런 끼가 있었나 봐요. 사람들한테 좀 해코지하고 이런 게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범행 현장을 목도하고 가까스로 그 범행 현장에서 피해 나온 상황. 그 징후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무차별식 뭐 테러 스타일에 가까운 이런 사건이 또 우리 사회에서 생겼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범인의 정신병력과 그다음에 동기가 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경찰이나 어디 수사당국에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쭉 이런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강남역에서도 있었고 뭐 얼마 전 그 강서구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려면 우리 무너져 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를 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더 많은 희생자가 좀 다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 조금 전에 이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수영 기자, 불이 났나 싶어서 2층에 갔는데 그 2층에서 이 잔혹한 범죄가 사례가 벌어졌고 특히 이 조금 전에 저희가 통화했던 이 목격자의 오빠에게 며칠 전에 4층에 사느냐 라고 물어보고 지나갔다. 얼마나 섬뜩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뭔가 낌새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진술자 말씀하신 분의 오빠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범행 상대를 이렇게 특정한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0대가 2명, 70대가 1명, 지금 사망하신 분들 경우에는 30대 여성의 10대 소녀까지 지금 이 범행을 휘두르면서 이 사망을 하게 된 일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이걸 보면 계획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불을 지르고 그 이후에 유인한 다음에 저지른 묻지마 범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낌새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이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도 좀 이런 유사한 범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10월에 그 강남 논현동에서 고시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를 이후에 사람들이 도망을 나오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역시 6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딱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인식의 변화만 가지고선 될 게 아니고요. 이게 범죄 관련된 리서치를 해보면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고 또 외로운 늑대의 경향성도 보이고 또 사회 안전망이 붕괴된 것도 있는데 관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의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시스템만은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손수 변호사님, 지금 아까 김영주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정신병력, 심신미약
어떤 그 가명을 노린 진술의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강한 어떻게 보면 강력 사건인데 그런 것들이 강력 사건에 양형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까 언급하신 죄목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지른 거죠. 예. 그래서 엄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그 형벌이 어느 수준인지와 별개예요. 실제로 심신장애인, 즉 심신상실이나 이제 심신미약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면 사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심신미약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예. 다만 엄격해야 됩니다. 최근 또 실제로 법원도 엄격하게 지금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신 감정을 엄격하게 해서 실제로 심신미약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 피고인과 또 변호인이 그런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주장을 할 때 엄격하게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은 범죄와 심신장애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피해 상황이랄지 아니면 추가적인 취재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